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의 거리가 일반 승용차보다 2배가량 길어서 우회전할 때 특히 보행자 사고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화물차 사각지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시사와이드에서는 화물차 사각지대와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웅희 캐스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박진수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운전자가 이 차량에 탑승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접 차량이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영역을 자동차 사각지대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화물차의 사각지대로 인해서 좀 벌어졌던 큰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좀 짚어주실까요? 네, 2020년 11월 광주에서 스쿨존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차해 있던 화물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남매와 아이들의 어머니를 보지 못한 채 출발해 아이가 사망했고 그 세 명이 다쳤습니다. 또 작년 3월 전주에서는 우회전하는 레미콘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든 이륜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가 그대로 출발해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사고들을 미리 막기 위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1981년 7월 1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도로, 철도, 항공 분야에서 다양한 안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특히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자동차 안전도 검사라든지 버스, 택시, 화물 운전자에 대한 자격 관리와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좀 거쳐야 되나요? 예, 사업용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연령이 20세 이상이어야 되고 운전하고자 하는 차종에 대한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계셔야 되고 최소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 합격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화물 운송 자격자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교통안전 체험 교육 과정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말씀해 주신 요건들을 들어보니까 좀 까다롭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좀 충족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화물 운전기사의 수는 어느 정도로 집계됐나요? 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종사자, 운수업 조사 종사자 수에 따르면 국내에서 125만 명 이상이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 중 육상 운송업이 100만 명을 넘으며 육상 운송과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1위, 창고,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 2위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만 7천여 명 이상이 운송업에 종사하고 이 중 90% 이상이 육상 운송, 나머지가 창고 운송 관련업에 종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3만 2천여 명의 운송업 종사자 중에 육상 운송에 2만 5천여 명, 수상 운송에 1,8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운수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화물차가 차로 변경을 하면서 옆 승용차를 인식하지 못해서 들이받거나 아니면 화물차 앞에 승용차를 끼고 달리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이 한웅희 캐스터가 어떤 일인지 좀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네, 화물차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화물차의 사각지대,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 당시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느끼기 어렵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화물차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되고 또 차체와 충격했을 때 화물차 운전자가 이를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취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물차 사고. 사고 즉시 멈추지 못하는 화물차로 인해 더 큰 사고로 번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지. 아예 차를 부딪혔으면 어느덧 그 감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쳤다는 것은 이 차가 왔을 때 이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못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못 보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우리가 차를 네. 그 차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영업하는 것을 차를 바꿔라 이런 그런 것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야기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화물 운전기사는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출 수 없는 걸까요? 화물 운송업을 하는 운전자를 직접 만나 물어봤습니다. 이 차는 평판 트레일러 차량이고요. 뭐 전봇대라든지 H빔, 철근 이런 건설 자재들이나 뭐 코일 같은 철강류를 많이 실는 정형화되지 않은 화물들을 싣는 차량입니다. 올해로 이제 13년 차 됐네요. 내가 생각한다고 출발이나 정지가 되지도 않고 운전하다가도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죠. 대형 화물차는 차체가 높아 시야가 트여 있다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른 차량에 비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쪽 백미러 하단 부분이 가장 많이 불편하거든요. 운전석이라든지 조수석 둘 다 그 부분이 가장 사각지대가 많고 이 바로 밑에 운전석도 보시다시피 이 밑이라 여기 있는 물체도 잘 안 보이니까 카메라를 더 몇 개를 더 달려고 해요. 요즘은. 그런데도 다 사비로 하셔야 되는. 그러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사비로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운전 습관에 있던 카메라 시야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을 겪으시죠. 차체에 올라타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운전석에서 바라보니 사이드미러와 CCTV의 모니터 그리고 내비게이션까지 운전하며 확인해야 할 게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대로 이제 또 정상적인 주행을 하면 밑에만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정면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시야는 더 제한이 되죠. 운전석으로부터 4m 정도 떨어진 이 정도 거리까지 와야 운전석에서 성인 남성의 명치께까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앞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성인 남성이 아니라 어린아이라면 이 정도까지 더 걸어와야 운전석에서 운전이 식별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전거리가 굉장히 길게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화물차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는 앞부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비로 설치한 CCTV가 없다면 바로 옆에 세워둔 제작진의 차량을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각지대로 인한 시야 확보의 어려움을 확인한 후에도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요. 사고 발생 시 차체에 충격이 가해질 텐데 그걸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운행 중에 그 안 좋은 노면이나 방지턱 이런 거를 지나가다 보면 차에 승용차에서 지나가는 것보다 엄청 덜컹거리면 충격이 차에 많이 오거든요. 화물차가 흡수하는 충격을 느껴보기 위해 시속 2km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보았습니다. 차체의 흔들림과 운전자가 느끼는 충격은 승용차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평상시에 이 정도 충격에는 항상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충격에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많다는 거죠. 해외와 국내 일부에서는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 운송기사뿐 아니라 승용차 운전자나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을 상대로 화물차 구조를 설명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 사각지대 문제, 도로구조 변경 같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화물 운전자와 일반 시민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 사고 예방에 힘써야겠습니다. 네, 화물차의 차체가 높아서 시야 확보가 더 잘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사각지대가 많네요. 직접 차량에 탑승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네, 제가 직접 화물차에 탑승을 해보니 사이드미러부터 우선 5개가 넘었고 CCTV 그리고 앞유리에 달린 거울과 그리고 내비게이션, 앞 전방까지 정말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최소 7가지는 넘었습니다. 특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비로 마련한 이 CCTV의 경우에는 분명 사각지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확인해야 할 모니터도 많아진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우회전을 하거나 넓은 구간에서 좁은 구간으로 진입할 때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창문을 내리고 소음을 들으면서 운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승용차와는 달리 바로 멈추는 조작이 어려웠고 말씀드린 이런 사각지대까지 화물차 운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네, 뭐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서 이 시야를 한번 경험하기 전까지는 화물차의 사각지대를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사각지대랑 관련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실험이었나요? 예. 최근에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사각지대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는데요. 그 결과 승용차의 경우 사각지대 범위가
25도에서 30도까지 이렇게 존재를 했고요. 네. 2.5톤 화물차의 경우 사각지대가 30에서 40도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5톤 화물차를 기준했을 때 전방 1m까지는 사각지대가 존재했고요. 5톤 화물차의 경우에는 전방 2m까지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차는 이제 차체가 높기 때문에 시야가 좋을 것이라, 시야 확보가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으로는 차가 클수록 사각지대가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영상으로 보니까 이 화물차의 시야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교육용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화물차와 보행자, 특히 어린아이와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이 어린아이가 화물차 사각지대에 들어왔을 때 화물차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이 사각지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가까이 갔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차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도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체험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도 이런 체험형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절실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특히나 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꼭 필요한 행정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어떤 노력들을 더 기울이면 좋을까요? 예, 먼저 화물 운전자분께서는 정차 후 출발하기 전에 실외 사각 거울을 통해서 차량 전방에 보행자나 이륜차 운전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로 변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고개를 돌려가지고 전방이나 측면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차 주변 운전자분께서는 갑자기 대형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다거나 또는 정차한 차량 앞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위험한 행위를 삼가해 주시고요. 비상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차량 간 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측면에서는 보행자 시야에서 운전자가 보일지라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대형 자동차 근처로 가지 않도록 하고 대형 화물차 근처로 이동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교육들이 더 활성화돼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많이 줄어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